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성한 무드보드를 가지고 러프 스케치를 같이 진행해 볼 건데요. 물론 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드보드 없이 먼저 러프 스케치를 진행해 봐도 좋습니다. 먼저 러프 스케치를 간단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러프 스케치 한 것에서부터 무드보드를 찾아봐도 그것도 역시 좋아요. 근데 쭉 같이 따라오셨다면은 아마 지금 무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셨겠죠? 그럼 가볍게 러프 스케치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선은 떠오르는 것들을 가볍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한 방식으로 낙서하듯이 그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시각화하고 어떤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지 조금씩 보는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괜찮은 느낌의 스케치가 걸릴 때까지 스케치를 계속해 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비슷한 분위기의 것들을 계속 그려보는 거죠. 연결해서 오토바이 뭐 기계에 묶인 사람 뭐 기계에 옷을 입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거예요. 마치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계속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러프 스케치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저는 이제 러프 스케치를 할 때 모두 막 이런 과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컬러를 막 칠하면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드로잉을 해 두고 나서 컬러로 드로잉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보여 드릴 거예요. 러프하게 먼저 라인으로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서 화면에서 배치를 하고 그다음 밸류를 두 단계로 묶어서 화면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밸류가 하나, 둘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져 있죠. 이 단계에서 빛과 그림자를 중심으로 물론 진행을 하는 거지만 단순히 빛 방향에 맞게 그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림자를 늘릴 수도 있고 그림자를 없앨 수도 있고 화면에서 전체적인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비율을 3분의 1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지 이런 어두운 부분과 이런 밝은 부분들 이걸 나눴을 때 이 비율이 3분의 1 정도가 나오든지 뭐 대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연출을 중심으로 고려하면서 밸류를 두 단계로 묶어서 넣어 볼 거예요. 단순히 빛과 그림자만 나누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컬러를 넣어요. 이때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만약에 티셔츠를 칠하고 뭐 바지를 칠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단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고 밝은 부분을 칠하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밸류를 나눠 놓은 걸 중심으로 좀 더 생각해서 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자 부분끼리 색이 너무 안 어울리는 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밸류를 나눠 놓은 거를 중심으로 좀 더 생각해서 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부분끼리 밝은 부분끼리 너무 안 어울리는 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색을 넣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넣을 이펙트나 좀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러프하게 만들어서 넣어 보면서 러프 스케치에서 최대한 완성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모든 요소를 넣어 보는 거예요. 보통 회화하시는 분들이 본 작업을 가기 전에 작은 캔버스에 에스키스를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본 작업 넘어가기 전에 러프 스케치에서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각적으로 최대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리면서 중간에 막 크게 수정하는 일이 확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시연을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섹션 2 1 강에서 찾았던 무드보드를 토대로 러프 스케치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서 최대한 실루엣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이 과정에서 최대한 좀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실루엣이 쪼끔 자연스러워지면은 사실 그 안에 뭔가 세부적인 정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편하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쉬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 모자가 약간 뭔가 금붕어 같은 게 이렇게 몽실몽실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뒤쪽에 이제 자동차들도 좀 돌아다니고. 해서 이렇게 실루엣 위주로 체크해 주면서 그냥 화면에 톡톡 하나씩 하나씩 얹어 보는 거예요.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를 약간 마녀가 이렇게 인도 위를 낮게 날아다니고 있는 장면을 그리면 좀 귀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해외에 보면은 그 도로 위에 다니는 뭔가 지하철 같은 거, 열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트램이라고 하던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간에 화면을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화면의 3분의 2 지점을 이걸로 이제 분할시키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이 뒤쪽에 뭔가 이 뒤쪽에 뭔가 건물이 좀 보이면 좋겠네요. 이쪽에 뭔가 다리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략적으로 선 스케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좀 이거를 많이 러프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러프하게 한 다음에 저는 좀 컬러를 잡아 올리면서 그 뒤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데, 이거를 먼저 선 스케치 단계에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은 그 이후 단계에서 디테일 잡아갈 때 좀 난이도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런, 만약에 캐릭터 실루엣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런 빈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식의 빈 공간들. 이런 빈 공간들이 효과적으로 나와서 하나하나 실루엣이 너무 뭔가 뭉치거나 실루엣을 봤을 때 전혀 뭔지 못 알아보겠다든지 이런 경우를 최대한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을 쪼끔 유의해 주시면서 진행을 좀 더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끼를 좀 더 짧게 만드는 게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톤을 좀 나눠 볼 건데요. 아까 사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굳이 톤을 안 나누고 그냥 컬러를 올리고 선 스케치도 안 하고 그냥 컬러부터 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해 버리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꽤 있는데,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이렇게 쪼개 가면서 하면은 좀 더 머릿속에 정리하기 편하니깐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세스를 쪼개서 하는지 짚어 드릴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좀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깔아놓든 밝은 색으로 깔아놓든 전반적으로 색을 좀 깔아둔 다음에 톤을 투톤으로 쪼갤 거예요. 두 톤을 나누는 게 빛을 받는 부분과 그림자